안녕하십니까. 존산동 Q&A 공부방 동화사입니다. 청산행. 이기철. 음. 손은 들고 떠나길 미련은 없다.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발을 푸니, 그렇게 하지 말고, 며칠째 청산해와 발을 푸니,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상수리 열매를 지으며 인가를 내려다보고 쓰다듬은 편지 구절과 버린 칫솔을 생각한다.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름을 산 아래는 떼까치들이 몰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숨겨진다. 길을 가다 자주 뒤를 돌아보게 하는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했던 가족들. 서종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순결처럼 가늘게 흩어진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피어오르고 생목 울타리엔 들가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 이제 쉽지는 않아요. 이게 이 전체 이해하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어른의 감성이에요. 어느 정도 어른이냐면 30, 40, 50대 이상의 감성? 생각에. 손을 흔들고 잘 있어, 잘 가, 이렇게 떠나간다는 것은 그 남아있는 것에 대한 미련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고 잘 있어, 잘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미련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미련이 없다는 것이고, 이건 잠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왜 미련이 없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보세요. 실로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을 만큼, 알타죠, 이게. 네. 눈으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끙끙 알아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끙끙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그러면 잠들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그럼 끙끙 알아보지 않은 것들이 순수한 것이냐? 그럼 나는 내가 더 세상을 끙끙 앓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왜 그러면 나는, 이렇게 보면 나는 알았을 것 같거든요. 끙끙 알았을 것 아파하고 세상에. 그러니까 알아보지 않은 것들과 함께 잠드는데 왜 순수한 것과 같이 잠들어요? 그러면, 이게 설명을 해보면, 자, 며칠째 청산에 와 발을 푸니, 발을 풀다. 그러니까, 발을 벗다도 있을 수 있고, 발로 걸어본다는 걸 발을 풀다 할 수도 있고, 이건 걷다도 되겠고, 발을 벗어올 수도 있고. 자주 왔다 갔다 며칠째 하다 보면 잘 모르던 흐리던 산길이 또렷하게 그 길을 암기하게 되죠. 이러면 산으로 간 거예요. 그쵸? 산에는 이제 도토리 열매가 있고, 인가를 내려다볼 수 있죠. 이제 높이 올라갔죠, 시각이. 쓰다둔 편지 구절과 인가 안에 있는 게 쓰다둔 편지 구절. 쓰다둔다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망설이는 느낌이고, 버린 칫솔. 그럼 거기서 생활을 했던 느낌이 있어요. 그 인가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거니까 자기가 있었던 것. 그러니까 상수리를 주우며, 그럼 이 주워서 먹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주워보고 버릴 수도 있고, 그렇죠. 자, 남쪽 방향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누가? 여울무리. 그러니까 휘돌아가는 거예요.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거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산 아래. 그러면 여기 산이 있고 남쪽 방향이고 여기에는 들이 있겠죠. 이렇게 들녘이. 네. 여기 까치들이 때로 몰려와서 그러면 이 들녘에는 산 아래 사는 자연이죠. 네. 근데 여기에 이 들녘은 들렸는데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해진다. 그럼 물도 거칠게 내려가죠. 네.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거칠게 내려가다가 여기서는 부드럽게 내려가죠. 네. 그 부드럽게 내려가는 걸 야성을 버리고 라고 표시한 거고, 들 가운데 숨겨진다. 그럼 숨겨진다는 건 순해진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럼 떼까치들도 원래는 뭐라고요? 산에 사는 까치라고 친다면 이 들에서는 농부들이 농작물을 하고 남은 결과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순결해진다. 그 야성을 버린다. 야성보다는 좀 부드러워진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산이 나오고 이건 들이 나온 거네요. 자, 길을 가다 자주 뒤를 돌아보고, 이것도 미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쓰다문 편지, 그죠? 뒤돌아보는 두 가지 벌써. 이건 한 가지, 두 가지. 이것들이 뭐예요? 미련이죠, 미련. 네. 미련은 없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쓰다문 편지에 대한 미련은 없다. 이제 생각하고 싶지 않다.
안 해도 되겠다라는 것도 있고, 뒤돌아보는 걸 안 해도 되겠다라는 게 있겠죠. 그렇죠. 30번 다져두고, 30번을 생각을 해보고, 30번을 아예 말자 했던 것들이 습관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사는 시인의 특성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관습들, 자, 서종마을을 바라보면 뭐 어떤 성씨족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이 잔술겸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잔술겸처럼이죠. 네. 이 연기가 올라가니까 밥을 해먹죠. 네. 그게 이제 양식이죠. 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곳에서는 항상 고민이 있죠. 고민. 내가 이렇게 다져주고 하는 것처럼 고민이 푸어오르고 생목 울타리죠. 그러니까 나무로 울타리를 했으니까 담을 치지 않았다는 거죠. 담을 치지 않고 인위적 경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담을 관리하지 않으니까 여기에 거미줄이 매달릴 수도 있죠. 맨살 비비는 돌들은 맨살 비비는 돌들, 거미줄과 어울려 있는 돌들도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집에서 그죠? 여기 울타리도 없는 이런 집에서 이렇게 돌들도 바깥에 있겠죠. 이제 거미줄도 있겠고, 그죠? 네. 이런 자연스러운 이 집 안에서, 그죠?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은 순수한 것, 고민 없이 그냥 자연 속에서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자연 속에서 그냥 살다가 잠들고 싶다. 그럼 자연 속에서 귀하고 살다가 죽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자연 속에서 이제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자연이고 이게 속세라면 이 속세에 편지도 하려다가 말고 망설이고 여기 길 같은 데 있으면 뒤돌아봐서 누가 오나 안 오나 보고 그죠? 이런 미련들 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 집을 보게 되니까 저게 있는 거 미련 없다. 여기도 미련 없다면 근데 청사랑은 또 다른 게 이건 이상적인 산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이 산은 위에 산 꼭대기에서 요 집을 봤죠? 네. 요게 집이죠. 그죠? 그럼 꼭대기에서 이렇게 산을 봤을 때 요 집이 이 산 꼭대기 이거는 이상적이라면 이거는 속세와 이상의 경계에 있으면서 속세를 미련을 편지를 보내고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손은 들고 떠나가다 잘 있어 하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 산에서 깨달은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요 인생의 길이 아니라 무슨 길이 잘 보인다고요? 요 길이 이 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래서 청산행이죠. 근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앞으로 이렇게 경건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어디서? 집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집 안에 있는 편지나 칫솔이나 이런 것들 그죠? 또 멀리서 보이는 이 마을의 고민들 연기가 올라오니까 그 삶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렇게 그거 가지고 얽매하더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서도 그냥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끙끙 앓지 않은 것들은 여기에 있었잖아요. 여기. 네. 그러니까 이 이상적인 예를 들어서 죽음 후에 저승으로 가기 전 단계에 여기 시골 속에서 묻혀 살겠다 이런 주제로 봐도 좋을 듯해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시제부터 보면 시제 잘 보인다 그 현재형이죠. 생각한다도 현재이고 순결해진다도 현재. 이건 뭐래요? 산에 가서 본 거네요. 그만큼. 요거는 옛날에 관습들, 습관들, 그죠? 과거의 습관들, 그죠? 그 다음에 관습들, 연기가 피어오르고 누워서 하고 싶다. 이거 미래네요, 그죠? 과거에는 이랬지만 제 생각에는 산에 현재 올라가서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미래에는 뭐라고요? 세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순수한 것들과 이런 이 집 안에서 그게 이 집의 풍경이에요. 풍경 안에서 잠들고 싶다. 그러면 나는 이상으로
산길로, 흐릿하던 산길이 잘 보이니까 잘 보이는 산길로 가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정서는 담담하게 삶의 깨달음 속에서, 자연 속에서, 세상에 대한 욕심이나 고민을 끊고, 담담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마음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고, 어조는 말투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다. 잠들고 싶다겠죠? 잠들고 싶다. 그치? 그러면 이거는 잠들고 싶다 의지겠지. 의지적 어조고. 미련은 없다. 이거는 단정적 어조니까. 단정. 미련은 없다. 끊었어. 속세에 대한 미련을 끊었어. 그죠? 그런 단정적이고 의지적인 어조로 삶의 마무리 표현을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표현법을 하면 손은 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그러면 미련 손은 들고 떠나간다. 이렇게 되면 화류법도 될 수 있고 의인법도 될 수 있는데 애매하긴 해요. 손은 들고 떠나갈 미련은, 이게 미련한테 떠나가는지 미련이 떠나가는지. 근데 미련이 주어라고 친다면 미련이 무생물인데 손은 들고 들어가니까 화류법이라고 조금 얘기할 수도 있겠다고. 며칠째 청산의 와 발을 푸니, 내 발을 푸겠죠.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그죠? 그냥 쓴 거고. 상슬이 얼매 죽고, 인가를 내려다보고, 쓰다듬 편주글도가 버린 칫솔로 생각한다. 이게 이제 상징법이겠죠. 상징. 미련에 대한 상징. 남방으로 가라그다 길을 놓쳤다. 누가? 여울물이 길을 놓쳤으니까 화류법이겠죠. 길을 놓쳤다. 두어 번 허우적거리는 여울물. 허우적거리다. 의태법. 산 아래 떼까치들을 몰려와 모든 야생을 버리고 들 가운데서 숨겨야 된다. 길을 가다가 자조지를 보게 하는 서른번 다져두고 30번 보게 했던 관습들. 서정마을을 바라보는 마을의 종결처럼 하면 직기법이겠고,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으로, 연기가 양식이죠. 그럼 은유법이죠.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이에요. 은유법. 피어오르고 생목 울타리에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이 맨살을 비볐죠. 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함께 누워. 그러면 이게 누가? 거미줄과 맨살 비비는 돌들. 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과. 그러면 맨살을 비벼 돌들이. 그럼 내가 비비나? 이건 애매하긴 한데. 누워 실로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 이건 내 상징법이겠죠. 그러면 이게 거미줄이겠죠. 울타리 거미줄. 고향에 있는 돌들. 이런 것들 순수한 거겠죠. 그럼 자연 이렇게 되겠죠. 함께 잠들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해됐나요? 네. 좀 쉽지 않은 시라 한번 해석해봤습니다. 동아쌤입니다.